자, 그러면 2차 시 NoSQL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oSQL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게 되면 No라고 하는 단어와 SQL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으로 설명이 되죠. 결론적으로 SQL이 아니다, Not only SQL이라고 설명되어지는 경우들을 주로 보시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SQL이라는 단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문법이죠.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기술을 무려 30년, 40년의 세월 동안에 잘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SQL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러한 단어적인 측면에서 NoSQL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NoSQL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SQL이 아니다는 의미보다는 Non-Relational Operational Database,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SQL이다. 기존에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훌륭하게 잘 사용해왔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우리의 현재 시대적 환경, 즉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초당 수많은 데이터들을 또는 그동안 관리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좀 더 유연성 있고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바로 Non-Relationa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다. 이것이 바로 NoSQL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NoSQL이라는 단어를 이런 단어적인 개념에서만 접근한다는 것은 이해하시는 데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NoSQL이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 역사적 배경 또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보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컴퓨터가 처음 발명된 것은 1950년대 말이었죠. 그 당시에는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 환경에서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저장 관리했었죠. 그런데 이 파일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저장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검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1980년대 말에는 DBMS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파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들이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저장 기술인 것이죠. 또한 이러한 기술은 1995년 중반 인터넷 환경의 도래와 함께 급속적인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초창기 때의 인터넷 환경은요, 집이나 또는 사무실에 앉아서 유선망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 검색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네트워크망은 발전이 되면서 최근에는 LTA라고 하는 이런 무선망까지 발전이 되었죠. 이전에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이나 집에서 PC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서 또는 저 멀리 미국에 출장을 가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일 정보를 지하철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죠. 이런 LTE라고 하는 무선 인터넷망이 발전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PC나 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USB나 또는 저장 장치에 저장해 두고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워드 프로세스 정보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놓고 미국에 출장을 가셔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셔서 문서를 편집하고 다시 그것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둔 다음 본사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다운로드 한 다음 재사용하기도 하죠. 이러한 환경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클라우드 서버에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해야 되는데요. 1970년대에 개발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기술로 이런 클라우드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시스템의 자원들을 요구하게 되고 또한 여러 대의 서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시려면 라이센스들이 요구됩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로 이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적인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현실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클라우드 서버 환경에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저장 기술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NoSQL이라고 하는 저장 기술이 필요한 시대적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대적 여건을 통해서 왜 NoSQL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소개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 NoSQL이라고 하는 기술이 왜 꼭 필요한지를 이해하시는 것은 또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NoSQL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장점들을 통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SQL의 대부분은 오픈소스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광경 데이터베이스 제품 구입하셨는데 그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많은 기능들을 다 쓰고 계신가요? 그렇진 않죠. 그 많은 기능들 중에 여러분들 기업 환경에 또는 프로젝트 환경에 적합한 기술은 쓰겠지만 그 여러분들 기업 환경에 맞지 않는 기술은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는 기술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술들이 여러분들 회사에 맞지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 맞게끔 적절하게 만약에 수정만 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제품을 구입한 기업에게 그러한 제품들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시나요? 만약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대부분의 상용화된 제품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마케팅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인지 아는 것인지에 대한 선택만 할 뿐 여러분들 기업의 환경에 맞게끔 그러한 기술을 만들어서 기업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이 NoSQL이라고 하는 저장 기술들은 대부분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회사에 맞게끔 적절한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하다면 직접 소스를 다운로드 하시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끔 수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경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없는 훌륭한 기능인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고가죠. 상용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서버에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서 쓰고 계시다가 하나의 서버에 또 다른 서버에 만약에 또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라이센스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세 대의 서버에 설치하게 되면 라이센스가 3개가 필요하고 5대의 서버에 만약에 설치하고 싶다면 5개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이죠. 기업들은 5배, 3배 이상의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기업들이 NoSQL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NoSQL은 모든 제품들이 동일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3대의 NoSQL을 구축하든 5대 서버의 NoSQL을 구축하든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는 있지만 구축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구축 비용이 들지 않다고 해서 공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구축 후에 유지보수가 요구될 때 그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비용은 발생하게 되는데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구축 비용에 라이센스 비용이라는 2가지 비용이 요구되는 반면 NoSQL들은 구축 비용은 들지 않는 반면에 유지보수 비용만 들기 때문에 현재의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광경으로 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앞서에도 잠깐 소개된 것처럼 정형화된 구조라고 이야기하죠. 정형화된 구조란 말의 뜻은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이블의 이름을 결정하고 컬럼의 개수와 데이터 타입, 랭스, 콘스턴트라고 하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결정해야만이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정형화된 구조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몽고DB와 같은 이러한 기술들을 NoSQL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NoSQL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구조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라고 표현하죠.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의 이름만 알면 데이터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컬럼의 이름이나 개수, 데이터 타입, 콘스턴트라고 하는 이런 구성 요소가 설계 시점에 모두 결정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비정형 구조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런 비정형 구조들을 만듦으로써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차시나 4차시에 가시게 되면은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과 이런 NoSQL을 이용했을 때의 구축 비용이 얼마만큼의 비용적인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NoSQL이라고 하는 기술을 채택하시게 되면 약 3분의 2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비용에 비해 3분의 1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또한 200개 이상 정도의 테이블을 설계할 때 광경은 최소 한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면 몽고DB나 이런 NoSQL을 선택하시게 되면 3분의 1이니까 한 2~3주 정도 또는 한 달 정도의 시간만으로도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요. 기존의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현저히 빠른 성능을 보장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당 2~30만 건의 데이터를 광경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장애가 발생해서 에러가 떨어져서 데이터가 저장하시는데 한계가 있죠. 하지만 NoSQL이라고 하는 저장 기술을 쓰시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저장과 읽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저히 빠른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NoSQL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새로운 저장 기술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적 여건 그리고 사용자들의 바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NoSQL에는 종류가 150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NoSQL이 150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종류가 많냐라고 반문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현재 많이 쓰고 계신 광경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SQL 서버, 사이베이스와 같은 이런 광경 데이터베이스도 1970년대 초창기 때는 무려 그 종류가 150여 가지, 200가지 정도가 되었었죠. 지금은 30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많은 제품들 중에 대부분은 도태되고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중에 살아남은 제품들이 바로 지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오라클, SQL 서버, 사이베이스와 같은 그런 제품들이죠. 그런 것처럼 비록 150여 가지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NoSQL의 종류에는 카산드라, 몽고DB, HBase, 카우치DB, 레디스와 같은 이런 제품들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 그 150여 가지의 NoSQL 제품들이 몇 가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화면 아래단에 주소를 하나 링크를 그려뒀는데요. www.nosql-database.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NoSQL 종류 150가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이드 컬럼 스토어,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부터 도큐멘트 스토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키밸류, 튜플 스토어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종류까지 해서 총 150가지가 있죠. 모든 기술들이 다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참조하실 때는 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150여 가지의 NoSQL 종류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기술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빅테이블 데이터베이스,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 레퍼 데이터베이스. 자, NoSQL의 종류 150가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총 4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차별화된 내용들을 지금 소개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앞서 제가 소개드렸던 목차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 과정에서는 이 4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 정도의 수준의 레벨의 내용들을 모두 다 제가 소개드릴 겁니다. 각 차시에서 자세한 기술적 내용들은 소개하도록 하고요. 이 중에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인 내용, 소개드릴 내용은 도큐멘트 DB를 중심으로 NoSQL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자세하게 먼저 소개드릴 것이고요. 이 도큐멘트 DB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시고 나면 나머지 키밸류나 빅테이블 또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14개의 찹시 중에 주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몽고DB라고 하는 기술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이 몽고DB는 대표적인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 유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몽고DB라고 하는 이 기술을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4가지 유형들 중에
왜 몽고DB라고 하는 이 기술을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할 것인지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간혹 하시죠. 왜 몽고DB라고 하는 이 기술을 선택했는지,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전문 지식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간혹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방금 보셨던 것처럼 150여 가지에 관련되는 모든 기술을 한 번에 다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할 때는 이러한 기술들 중에 어떤 기술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사용자들이 접연학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DB랭킹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월별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기술들이 얼마만큼 많은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랭킹을 매겨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 8월 달에 조사 분석된 결과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기술들 중에 상위 20위 안에 있는 기술들을 랭킹을 매겨 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의 1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라클, 2위는 MySQL, 3위는 SQL 서버라고 하는 서버인데요. 이 20위 랭킹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 중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몽고DB, 카산드라, 레디스, HBase, 하이브, 스프렁크. 지금 보고 계신 이 별표로 되어 있는 기술들이 바로 NoSQL이라고 하는 기술들이고요. 20위 안에 무려 6개의 NoSQL 기술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이 20위 랭킹 안에는 거의 대부분은 광경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기술로 채워졌지만 불과 2, 3년 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무려 20개의 제품 중에 6개의 제품이 NoSQL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은 이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저로서는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불과 2년 전부터 이 NoSQL은 이제 하나의 추세가 아니라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는 하나의 대세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자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NoSQL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다큐멘트 DB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다큐멘트 DB만 따로 제가 랭킹을 한번 알아봤더니 다큐멘트 DB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몽고DB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제가 몽고DB라고 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만든 이유는 바로 보편화된 기술,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받은 기술, 이러한 기술을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몽고DB를 선택한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몽고DB라고 하는 이 하나의 NoSQL로 다양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몽고DB가 다른 NoSQL 기술에 비해 현재 우수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빅데이터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큐멘트 DB를 처리할 수 있는 몽고DB만으로 그러한 다양성을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레디스, HBase, 네오포제와 같은 이런 다양한 NoSQL 유형들에 대한 기술적 이용되는 것도 소개드려야 됐기에 이 과정에서 이 모든 4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다 소개드릴 생각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주자는 레디스고요. 그 다음에 컬럼 패밀리의 대표적인 주자는 HBase 또는 카산드라고 하는 제품이 현재 안정성을 확보받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불리어지는 기술은 네오포지라고 하는 제품이 가장 많은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런 랭킹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형별 증가 추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아직도 대세다. 우리 기업의 대부분의 환경은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다큐멘트 DB,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이런 NoSQL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주된 데이터베이스지만 NoSQL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대세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가 추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용화된 데이터베이스와 오픈소스의 증가 추이를 제가 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상단에 있는 것은 제가 작년에 만든 자료입니다. 2014년도에 조사 분석된 자료이고요. 하단에 있는 자료는 2015년도에 올해 8월 달에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상용화된 데이터베이스, 즉 오라클, 사이베이스, SQL 서버와 같은 이런 제품들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NoSQL, 오픈소스와 관련되는 제품들입니다. 점점 상용화된 데이터베이스와 NoSQL이 그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2014년도에 14년도에 보여드렸던데요. 그 당시의 이 간격보다 2015년도 1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그 간격을 보게 되면 또한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널리 사용된 보편화된 기술로서 아직도 우리의 기업 환경에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NoSQL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그런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영역들을 지속적으로 점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증가 추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